자, 뉴욕 현지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어닝 시즌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그리고 경계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어닝 시즌을 바라볼 수 있는 세 가지 키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엘리언트의 치프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죠. 모하메드 에리안 박사가 오늘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컬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닝 시즌을 어닝 시즌을 대할 때 한 세 가지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할까요? 키 포인트라고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그걸 오늘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승자와 패자가 현재 명확히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이크로나 니먼 마케트 같은 경우에는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죠. 즉 디지털 컴퍼니, 즉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영향이 없고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피지컬 스페이스에 기반을 하는 포드나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성장하긴 했지만 1%라는 매우 미약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금융권에서는 유니버설 뱅킹 모델, 즉 가계 금융, 기업 금융, 개인 금융,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은행 모델들은 그런 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선 충당을 많이 했죠, 은행들이. 왜냐하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대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사실 손익에 마이너스를 가져왔고 주주로의 이익 환원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손익보다는 대차 대조표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손익은 기업들이 얼마나 잘 성장을 하느냐를 본다면 대차 대조표는 기업들의 체질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현재 기업들의 존립 자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손익은 과거 1년의 손익은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온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대차 대조표상에서 특히 살펴야 할 것들이 이제 캐시번, 그러니까 현금 소진율, 또 유동자산의 규모, 또 채권 만기 스케줄에 주목을 해서 이 기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 위기에서를 더 주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존립의 위협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 및 중앙은행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항공사들은 긴급 지원을 받는 대신에 자기들의 지분을 정부에 오히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채권 시장도 러시가 일어나갔고 보잉 같은 업체들은 역대급 채권 발행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역대 최고라는 말입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한 해 프로핏 가이던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울러서 또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위쇼어링, 즉 해외에 나가 있는 생산시설이나 공급망들을 다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그다음에 비용 절감 및 일부 해고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정부와 기업과 가계부채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지금 충격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즉 공급 측면은 지금 생산성 하락이 지금 불가피할 실정입니다. 즉 리쇼어링 때문인데요. 외국으로 해외로 공급망을 넓히는 이유는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퀄리티 혹은 더 나은 퀄리티의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것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또 이제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다 보니까 기업이 집중화가 심화되고 또 불안한 부채들이 또 문제가 되고요. 또 아울러서 좀비 기업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스스로 자생력을 잃어버린 채 정부의 부지자금으로 부지금융으로 이렇게 간신히 살아남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전반적인 공급 측면에서의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도 임금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해고가 늘어나고 있죠. 또 앞으로 자동화가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이제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또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계 저축이 또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수요 감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 양쪽 모두에서 지금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 그래서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뭐 엘 에리언 박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요. 뭐 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분석가들도 비슷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분석 하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우선 그 두 가지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당국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이 정책 당국은 우선 그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가계 경제의 안전망을 우선 확대를 해서 그 생산과 가계 수요 측면에서 모두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차별화해야 하고 또 더 나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심취해 있지 말라는 경고로도 약간은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맨해튼 현지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맨해튼 현지에서도 요즘은 조금씩 완화가 되고 활동을 좀 재개하는 분위기죠? 사실 요새 거리를 나가보면 맨하탄에 차들도 많아졌고요. 그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진 모습을 진짜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날씨가 좀 좋아지면서 뉴욕 공원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일부 그림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따라서 이제 뉴욕시는 그 공원 입장을 일부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네네. 이 감염증 확산이 다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